자, 반갑습니다. 신경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K폴드 교차 검증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공부를 하고 코드도 잠깐 봤습니다. 그죠? K폴드 교차 검증이 뭐였죠? 기억하십니까? 그렇죠. 훈련용과 테스트용 데이터를 나눌 때 데이터를 어떻게 나눌까라는 기준을 잡아줘야 되는데 그 기준을 누가 잡아준다? 그죠? 아래에 있는 cv 폴드즈라는 함수가 잡아준다. 우리가 몇 개의 폴더를 생성을 하든 간에 맞죠? 그게 바로 K폴드 교차 검증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훈련용과 테스트용 데이터를 나누어서 우리가 모델을 개발하는 과정을 여러 번 반복해서 도출되는 예측 정확도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죠. 그러한 방법을 체계화한 방법론이 바로 K폴드 교차 검증인데, 기본적으로 K 값은, 보통 등분값은 K 값은 제가 10으로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맞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계시고, 아울러 그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실습을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컨트롤 시프트 N 해서 컨트롤 S를 누르시고 EX03 이렇게 한번 해 주시고, 자, 여기에다가 제가 아래서 이제 K 폴드, 그죠? 교차 검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K폴드 교차 검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cvtools 패키지가 필요하다라고 이런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인스톨 패키지 해서 cvtools 이렇게 해서 자, 인스톨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 주면 이렇게 쭉쭉쭉 깔립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미 깔아놨기 때문에 놔두고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깔아주시면 쭉 깔리는 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라이브러리 해서 cvtools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땡겨오면 될 겁니다. 이 함수는 말 그대로 우리가 cv 폴드즈 이 함수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라이브러리를 땡겨 온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등분값, 그죠? 등분값을 우리가 어떻게 10으로 준다고 했어요. 10으로, 그죠? 그래서 자, 등분값, 그죠? 등분값 설정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폴드즈라는 제가 여기 변수에다가 제가 자, cv 폴드즈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에 이제 enno 우리 이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셋은 iris를 쓸까 합니다. iris를 쓰고, 자, 등분값은 어떻게? k는 당연히 k로 이렇게 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확인을 했고요. 이렇게 되면 10개의 등분값이 나와 있을 겁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폴드즈 이렇게 확인해서 쭉 이렇게 당겨서 확인을 해보니 보시다시피 지금 1에서부터 10까지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몇 번을 이렇게 나눴는지 보면 이게 150개의 데이터니까 10개를 하면서 아마 이게 15번일 거예요. 1번, 2번, 3번, 그죠?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그렇죠. 15번 맞죠? 15번 해서 토탈 150개가 이렇게 임의적으로 cv 폴드즈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음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역시 얘 타입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이렇게 자 하니까 그냥 얘는 자 CV 폴드즈라는 그냥 그러한 타입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뭡니까? 이제 예측 정확도를 이제 넣을 벡터를 하나 설정을 하겠습니다. 즉 예측 정확도를 저장할 벡터 지정 이렇게 하나 해서요. 자 ACC에다가 제가 C라는 자 이렇게 함수 그죠? 이렇게 하면 빈 벡터가 만들어집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열등분이 되었으니 이거를 우리가 일일이 10개를 10개가 아니라 15개를 다 치는 것보다 그죠? 10개를 다 치는 것보다 우리는 for문을 배웠기 때문에 자 for문을 이용을 하겠습니다. 자 for 해서 자 I 값을 in 해서 1에서부터 k까지 돌아라. 그래서 10번을 돌겠죠. 자 이렇게 되면 먼저 우리가 만들어야 될 게 그죠? 훈련용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되는데 훈련용하고 테스트용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하기 앞서 우리가 ts.idx라는 변수에다가 우리가 인덱스를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 폴드즈 여기에다가 달러 하고요. 그 다음에 which 하겠습니다. which문이 뭡니까? 조건에 만족하는 값들을 가져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I 이렇게 하면 이거는 바로 뭡니까? 인덱스 데이터의 인덱스를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일일이 우리가 확인을 한번 하고자 한다면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해서 요 갖다 붙이고 여기다가 1을 했다고 치죠. 어차피 1부터 돌 거니까 그죠?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그리고 나서 TS 인덱스에다가 TS IDX를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찍어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 얘가 150번, 그죠? 150번을 돌면서 여기서 1인 것들이 지금 여기 있죠? 하나, 둘 해서 15개가 나올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그 1인 폴드를 이제 돌면서 데이터셋을 잡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렇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했고요. 인덱스 잡아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게 바로 ds. 해서 우리가 tr에다가 우리가 여기에다가 뭐 할 거냐 하면 훈련용 데이터셋을 만들 겁니다. 그래서 iris 해서 자 훈련용 데이터셋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뭡니까? 이 i 값을 제외한 나머지를 포함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당연히 -ts.idx로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1열부터 4열까지 하면 이게 뭐가 된다고요? 그죠? 훈련용 데이터셋 만드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용 데이터셋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그래서 ds 해서 ts 여기에다가는 이제 그대로 iris 해서 여기에다가 그냥 이거 그대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죠? ts 1이니까 그죠? 요거 요렇게 해서 요렇게 그대로 가지고 오면 얘는 뭡니까? 그죠? 테스트용 데이터셋이 되죠. 맞죠? 자, 요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줘야 될 게 그룹 정보였다. 그죠? 그룹 정보를 만들기 위해서, 자, CL 해서, TR이라는 변수에다가
제가, 자, 팩터, 우리 쓰면 되죠. 그죠? 팩터, 이렇게 써가지고, 뭡니까? 여기에다가, 아이리스 주면 됩니다. 아이리스 줘서, 우리 5번째 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이거는 훈련용 데이터셋이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마이너스, 이렇게 값을 복사를 해 와서, 그대로 여기다가 넣고, 이거를 5를 주면 되겠죠. 여기에 되면 품종이 나오잖아요. 그죠? 훈련용, 뭐죠? 이게 훈련용 데이터셋의 그룹, 즉 품종이죠. 품종 정보가 될 겁니다. 맞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CL, 자, 검증하는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TS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역시 팩터 이렇게 주고, 똑같이 아이리스 이렇게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역시 이렇게 주는데, 이거는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라 여기에 5를 주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주면 테스트용 데이터셋에, 자,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붙여드리면, 자, 테스트용, 즉, 검증용입니다. 그죠? 테스트용 데이터셋의 그룹 정보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자, 이렇게 우리가 만들고, 그 다음에 반복문을 돌면서 이제 바로 하나하나씩 예측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드라는 변수에다가, 우리 KNN, 기억하시죠? 그죠? KNN이 뭡니까? 그죠? K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에 쓰는 함수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 먼저 훈련용 데이터셋을 우리가 DSTR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들어갈 게 뭡니까? DSTS 이렇게 해서 테스트용 데이터셋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훈련용 데이터셋에 그룹 정보가 들어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CL.tr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 되고, K 값은 저는 여기에서 5를 설정을 하도록 하죠. 이렇게 하면 예측 정확도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 값을 우리가 평균을 내면 되겠네요. 비교해서, 그죠? 그래서 ACC 여기 I 값에다가 벡터니까요. 그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우리가 mean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프리드하고 equal, 그 다음에 검증용 데이터셋 TS 이렇게 넣어주면 되더라라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쭉 한번 넣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넣고, 자, ACC를 출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해보니 어떻게 됐어요? 자, 10개의 10등분을 했잖아요. 10등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지금 10개가 이렇게 폴드별로 나온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맞습니까? 이렇게 된 상태에서 우리는 평균을 구해보면 되겠죠. 이거는 결과론적으로 폴드별 예측 정확도가 될 거고요. 맞죠? 그리고 폴드의 평균을 한번 구해볼 수가 있겠죠. 역시 mean을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고 ACC 이렇게 해보면, 자, 해보면 0.9667이 나와요. 결과론적으로 뭡니까? 이거는 폴드 평균 예측 정확도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앞서 봤던 이거죠. 밑에 한번 볼까요? 여기에서 이게 아니고 요거였죠. 그죠? 요거 다시 하면 좀 그러니까 이거는 0.93인가 여기에 96%로 제가 적어놨는데 그때 K 값이 2일 때 96%로 가장 높았었던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다시 96%로 해도 여튼 이게 2일 때 가장 높을 때가 모델이 좋을 때가 96%였다고 쳐도 그것보다는 지금 현재 얘가 높죠. 여튼 간에 조금의 향상은 가지고 오더라. 그게 뭐라고요?
K 폴드 교차 검증에 의해서 K를 열등분해서 이렇게 값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K 값을 제가 3으로 바꿨다고 치죠. 그럼 어떻게 될런지. 자, 이렇게 돌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한번 찍어 보고, 그 다음에 정확도를 한번 볼게요. 0.96이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보다는 낮아졌다. 그죠? 5보다. 그러면 4를 또 한번 넣어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지금 15개가 10개씩 빠졌잖아요. 15개씩 빠졌잖아요. 그죠? 1번 열등분 했기 때문에 15개씩 빠졌기 때문에 그러면 토탈해서 135개를 우리가 제곱근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sqrt 해서 이게 제곱근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sqrt 해서 135를 한번 해보면요. 얼마가 나오냐면 11.61895가 나왔어요. 그럼 이거보다는 적게 해야 된다는 거죠. 맞죠? 그래서 5로 했는데 이것을 K를 10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제가 지금 결과치를 다 돌려보려고 하는 거예요. 98이 나왔어요. 11대 0.98이면 상당히 높은, 11대 지금 0.98이 나왔어요. 그죠? 11대. 물론, 다시 돌리면 또 달라질 거예요. 분명히 달라질 거예요. 한번 보면, 그래도 똑같이 나오네요. 그죠? 폴드별로는 다 똑같나 봐요. 그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대, 물론 11도 해보고 9도 해보고 8도 해보고 7도 해보고 이렇게 여러분들도 해보십시오. 해보면 거기에서 가장 높은 예측 정확도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져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시죠? 됐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이게 바로 교차 검증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CV 폴드를 열등분하고 그리고 돌면서 각각의 등분에 대해서 값을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맞죠? 예측을 해서 그 값을 비교를 해서 예측 정확도를 평균을 이렇게 내준 겁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죠? 자, 이어서 문제를 하나 같이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문제가요. 이거예요. 딴 거 없고요. 자, 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요. 자, 보니까 ML 벤치 패키지 우리 안다 그죠? ML 벤치 패키지에서 제공해주는 그죠? 볼 데이터셋을 저도 이거 볼 데이터셋은 명확하게 보지는 못했는데 그냥 대충 봤는데요. 아무튼 데이터셋에 대해 최근접 이웃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모델을 만들고 예측 정확도를 측정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한번 보도록 같이 할게요. 자, 조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볼하고 한번 보시면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볼 데이터셋에서 마지막 클래스 열이 그룹 정보이다. K 최근접 이웃에서 K는 5로 한다. K 값은 그죠? 그리고 10폴더 교차 검증 방법을 이제 이용을 해서 예측 정확도를 측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열등분 하라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K 값은 이제 범위에 있는 위치에 있는 값은 K 값은 5로 하라 이 뜻이죠. 맞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먼저 우리가 가져와야 될 라이브러리가 있었죠. 라이브러리 해서 ML 벤치 이렇게 가지고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라이브러리가 있었죠. 라이브러리 우리 뭡니까? CV 툴즈를 써봐야 되겠죠. 그죠? CV 툴즈를 땡겨와야죠. 그죠? CV 툴즈 그죠? 이렇게 또 땡겨오고요. 그 다음에 뭐가 또 필요하죠?
클래스가 하나 필요하겠네요. 그죠? 클래스 라이브러리. 자, 클래스 라이브러리를 이렇게 땡겨 왔습니다. 자, 라이브러리 다 땡겨 왔고요. 자, 데이터 해서 데이터에 자, 볼 데이터를 이렇게 땡겨 왔습니다. 자, 볼 데이터는 지금 보니까 990개의 옵저베이션 관측값이 있고 11개의 변수가 즉 10값 컬럼 값이 존재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 그죠?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 보니까 쭉 이게 990개나 있으니까 상당히 많다 그죠? 상당히 많고 데이터셋이 그죠? 자, 마지막 열이 요 놈이 지금 클래스가 뭡니까? 그룹 정보네요. 그죠? 그룹 정보라고 했으니까. 그죠? 이 그룹 정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교차 검증을 하면서 이제 만들어 나가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값을 ds.u에다가 한번 넣어 보도록 하죠. 이렇게 넣고 데이터셋 준비하는 거죠. 그죠? 이거는 아시다시피 셋 준비 맞죠? 자, 요렇게 단계별로 요렇게 데이터셋 준비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우리가 폴더를 생성을 해야겠죠. 그죠? 폴드스 여기다가 우리가 자, cv 폴드스 이걸 함수를 이용을 해서 자, 역시 no 그죠? no 해서 자, 여기에다가 이게 아니죠. 자, no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ds.u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 자, 여기에다가 우리가 k 값에다가 얼마를 주라고 했어요? 얼마를 주라고 했어요? 아까 전에 위에서 얼마를 주라고 했습니까? 그죠? 10이죠, 10. 왜? 여기서 10폴드 교차 검증을 하라고 했으니까 10개로 나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폴드즈 해서 이렇게 10개로 나눴어요. 그러면 10개로 나눴다면 얘들은 10등분을 했다면 하나의 등분에 99개가 들어가 있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10 곱하기 99을 하면 당연히 990으로 나오니까요. 맞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10폴드를 지금 말이 좀 그렇네요. 근데 10폴드 생성 그죠? 10폴드 생성 맞죠?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자, 예측 정확도를 넣을 자, 벡터를 이렇게 또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죠. 빈 벡터 그죠?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당연히 반복문을 이용을 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for 합니다. for 해서 여기에다가 i는 해서 1에서부터 10까지 돌면 되겠네요. 그죠? 10까지 돌면서 우리가 이제 폴드별 예측을 하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인덱스부터 생성을 해야 되겠네요. 자, idx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자, 폴드즈 그죠? 폴드즈에 달러 해서 which 그죠? 해서 equal 해서 i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인덱스 만들어졌다 그죠? 그 다음에 x.train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여기에다가 뭐 하면 돼요? 그죠? 훈련용 데이터셋 ds.u 여기에다가 우리가 당연히 마이너스 idx 하고요. 역시 마이너스 11을 해야 되죠. 마이너스 11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죠? 품종이 아니죠. 그룹 정보는 빼줘야 되죠. 그죠? 그것 때문에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자, y.train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변수를. 그 다음에 역시 여기에는 뭘 넣어주면 돼요? 테스트용 데이터셋을 이렇게 우리가 넣어주면 될 겁니다. 똑같이 이렇게 이게 아니죠. 달러 해가지고 클래스를 그대로 가져오면 되죠. 그죠? 클래스 이렇게 하고 자,
마이너스 idx 이렇게 하면 자 테스트용 뭡니까? 품종 정보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이렇게 우리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가 이제 역시 ds 하고요. 그 다음에 new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가 자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테스트용 데이터를 넣어줘야죠. idx 이게 원래 이게 먼저 올라가야 되는데 그죠? 이게 먼저 올라가야 되는데 자 이렇게 자 idx하고 역시 마이너스 11은 동일하게 가져가야 되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실제 검증용 데이터인 이 값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래서 ds new 해서 달러 해서 클래스 이렇게 하고요. 역시 idx로 가져가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류를 예측을 하면 되죠. 분류 예측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우리가 프리드 한번 해볼까요? 프리드 하고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knn 함수를 이용을 하면 된다 그죠? 그래서 x.train을 주면 될 것이고 그리고 뭡니까? 뭘 줘야 돼요? 그죠? 테스트용 데이터를 또 주면 될 겁니다. 그리고 실제가 아니죠. 그 다음에 테스트용 우리가 값을 또 주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train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k는 아까 전에 얼마로 하라고 했어요? k 값은 5로 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5로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5로 하겠습니다. 자, 5 이렇게 하면 예측이 될 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예측 정확도를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대입을 해주면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mean 해가지고 자 프리드 해서 equal 해서 실제 데이터와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자 실행을 한번 쫙 돌렸어요. 돌리고 자 ACC를 그대로 한번 출력을 해보죠. 자 해보니까 0.98 뭐 어쩌고 저쩌고 나오고 각각 지금 10개까지 이렇게 값이 나왔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평균을 토탈 평균을 한번 구해봐야죠. 그죠? 그래서 ACC 이렇게 만들어주고 확인을 해봅니다. 0.9838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아마 이것도 좀 돌려보면 내용이 좀 달라질 겁니다. 이건 어차피 R에서 선택을 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다시 이렇게 돌려서 확인해보면 0.98이네요. 그대로 이상하네요. 뭐 원래 좀 달라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데이터가 좀 많은데 그죠? 이거를 한 3으로 한번 바꿔볼까요? 3으로 바꿔보면 얼마나 좋아질런지 자 이렇게 하고 한번 확인해보면 3으로 하니까 0.99로 엄청나게 높아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하지만 여기에서 문제에서 5로 하라고 했으니 5로 이렇게 놔두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해봄으로써 여러분들이 이제 K 교차 검증을 어떻게 한다. R로 코드로 어떻게 짠다. 그리고 이게 개념이 어떤 거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직감은 아니고 좀 익숙해지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K폴드 교차 검증에 대한 내용을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마치고자 하는데 요번에 배운 EX01에 있는 뭡니까? K평균 군집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배운 K 최근접 이웃 분류 알고리즘이죠. 그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배운 K 폴드 교차 검증 이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론 시간에도 이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최소한 개념과 코드 정도는 볼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하셔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떠한 군집하고 분류를 할 때 이제 대표적으로 쓰이는 알고리즘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확장이 가능하겠죠. 좀 더 깊은 공부가 가능해진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더 모르면 한 번 더 보시고 반복을 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반복을 하면서 좀 더 익숙해지시길 저는 정말 기대하고 고대하겠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이제 12강 군집화와 분류에 대한 내용을 마치고 다음 장, 제가 이론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장은 실제로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직접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을 하나하나씩 단계별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그러한 마지막 장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R을 그래도 정말 잘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R은 조금은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내립니다. 그러면 거기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문제도 풀어보고 저러한 문제도 풀어보고 그리고 다른 서적도 좀 보고 뭐 이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분명 또 레벨이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 데이터 분석 관련돼서 자격증이 있습니다. 국가 공인 자격증인가 모르겠는데 ADSP라고 있어요. 그 한국데이터진흥원에서 하는 건데 빅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알겠죠? 빅데이터 분석 준전문가 자격증이 있어요. 그게 국가 공인일 거예요, 아마. 그 자격증을 저도 있고요. 일단은 이쪽 계통으로 나가시려 그러면 그 자격증은 여러분들한테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거기에 R 문제가 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개념적인 문제도 많이 나오고요. 아무튼 그 시험에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응시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분석 전문가는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준을 하고 그리고 책을 좀 보고 문제 좀 풀면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붙을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게 자격증에 대한 팁도 드렸고요.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까지 12장 공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장 이제 직접 빅데이터를 분석하면서 그러한 과정을 한번 저랑 같이 그려보고 저랑 이 강의는 빠이빠이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고생하셨고 다음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으로 자신의 실력이 혹시 1이라도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가 콘텐츠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